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딱 1시간만 가고 켰습니다. 오늘은 오리 코스프레 타르코프 이스케이프 프롬 더코프입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가성비도 참 좋은데 멘탈은 털리지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외딴 행성에 남겨진 한 마리의 오리가 있습니다. 이 오리는 장비를 파밍하고 자신만의 벙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숨겨진 상인들과 거래를 하거나 암상인 시스템을 통해 희귀 자원을 구하기도 하죠. 또 그래픽 카드를 얻어 비트코인을 채굴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는 등 경제 시스템도 꽤 현실적입니다. 즉 단순히 총을 쏘는 게임이 아니라 생존과 제작, 경제, 탐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르코프의 긴장감, 서브노티카의 성장감, 루틴의 중독성이 한데 섞인 게임입니다. 더코프는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 중심으로 접근하면 총기 손맛, 반동감, 사운드 밸런스 역시 훌륭하기 때문에 순수 총 쏘는 재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파밍과 베이스 성장 위주로 접근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쌓아가는 루틴형 게임이 될 수도 있죠. 퇴근하고 들어와 재료 조금 모으고 벙커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내일은 새 맵을 탐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쌓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에서 중요한 건 난이도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가 꽤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극한의 난이도를 챙기며 긴장감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퇴근 후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즐기고 싶어 하죠. 시작부터 너무 빡세거나 오히려 너무 쉬우면 금방 손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별 난이도 선택과 모드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극한 모드, 말 그대로 죽으면 모든 걸 잃는 모드예요. 전투 중 사망 시 착용 중이던 장비는 근접 무기와 토템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진 채 알몸 상태로 리스폰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 판 한 판의 긴장감이 정말 강합니다. 단 한 발의 총알,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날릴 수 있죠. 대신 그만큼 성취감과 몰입감은 압도적입니다. 오랜 시간 파밍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무사히 귀환했을 때의 손맛, 그게 극한 모드의 진짜 매력이에요. 두 번째는 서바이벌 모드. 이쪽은 죽어도 장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초반 진입이 훨씬 부담 없고 실수에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게임 구조를 익히기에는 아주 좋아요.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장비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름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즉 서바이벌 모드는 극한 모드에 비해 초반에 완충 구간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모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플레이를 극한 모드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고통도 많았지만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의 달성감은 정말 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한 모드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더코프의 좋은 점은 극한 난이도에서도 플레이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스팀의 창작마당을 통해 여러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컨텐츠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모드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극한 난이도를 기본 베이스로 저에게 맞는 난이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모드라는 것은 종류에 따라 존재를 아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러한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선 10중 8구 흥미와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더군요. 결과적으로 저는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한다면 서바이벌 모드에 정말 몇 가지 편의사항 모드만 깔아서 진행할 듯 합니다. 극한으로 진행하여 장비를 모두 잃는 것도 나름의 긴장감이 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퇴근러 입장에선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게 늘어나 지쳐버리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최저점의 심적 안정감과 적당한 진행 속도, 거기에 진행을 도와주는 간단한 모드 몇 개면 이 게임을 즐기는 최적의 난이도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더코프가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플레이 타임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싱글 플레이 특성상 어느 지점에서 지쳐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유의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엔딩까지 일정한 즐거움을 가진 채 돌파할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는 서바이벌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조건 극한이다 라는 분은 극한 난이도를, 하지만
고민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저는 서바이벌 난이도를 추천합니다. 서바이벌 모드에서 어떤 모드가 가장 잘 맞을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모드를 하나씩 천천히 체크해가며 플레이해봤습니다. 너무 편해져도 재미가 없어지고 너무 불편하면 또 태근러 입장에서는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드들만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은 게임 본래의 재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깔끔하게 줄여주는 모드들입니다. 첫 번째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파밍할 때 아이템의 가치와 희귀도를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원래는 전리품을 열어봐도 이게 좋은 건지 버려도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아이템 가치에 따라 색상이 바로 표시돼서 어떤 걸 챙기고 어떤 걸 버려야 할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밍이 더 직관적이고 또 은근히 손맛도 좋아져요. 두 번째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인벤토리 아이템을 무게, 가격, 그리고 가치 대비 무게 비율로 정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방이 꽉 찼을 때 뭘 버리고 뭘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모드를 쓰면 가성비가 낮은 아이템부터 바로 걸러낼 수 있어서 한정된 가방 공간에서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서바이벌 난이도에서 파밍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는 편의 모드예요. 세 번째 모드는 창고에서 아이템을 정리할 때 이름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창고가 조금만 커져도 원하는 아이템 하나 찾으려고 한참을 스크롤하게 되는데 이 모드를 쓰면 검색 한 번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퀘스트 아이템이나 부품, 탄약처럼 자주 쓰는 것들을 정리하고 꺼낼 때 체감이 꽤 큽니다. 난이도를 낮춰주는 모드라기보다는 정리하는 시간과 피로도를 줄여주는 편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모드는 퀘스트를 받을 때 목표 지점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퀘스트의 위치 표시가 없다 보니 이게 어딘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이 모드가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길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거나 퀘스트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딱 집어주는 정도라서 게임의 탐험이나 긴장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드는 맵이나 건물 안에서 루팅 가능한 상자나 컨테이너를 더 눈에 띄게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어두운 공간이나 구조가 복잡한 곳에선 상자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모드를 쓰면 루팅 포인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놓치기 쉬운 상자도 여기에 상자가 있다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서 시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꽤 좋은 편의 모드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모드는 아이템을 분해할 때 분해하면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동시에 특정 재료를 얻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분해해야 하는지도 함께 표시해 줍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직접 분해해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서 괜히 분해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필요한 재료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 모드를 쓰면 분해할지 팔지 남겨둘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한 동선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일곱 번째 모드는 인벤토리에서 같은 아이템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개수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지 더 챙겨야 하는 건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은근히 번거로운데 이 모드를 쓰면 보는 순간 바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탄약이나 재료 아이템처럼 수량 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불필요하게 더 줍는 일을 줄여줘서 인벤토리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마지막 여덟 번째 모드는 전투 중에 적의 이름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퀘스트를 하다 보면 누구누구를 어떤 총으로 처치하라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데 막상 전투 상황에 들어가면 지금 상대하는 적이 그 대상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이 모드를 쓰면 적의 이름이 바로 표시돼서 퀘스트 대상인지 아닌지를 즉시 구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전투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추천드린 8개의 모드 조합은 서바이벌 뿐만 아니라 극한 혹은 그 이상의 난이도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호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또 필요한 모드를 찾아가며 보완해가는 재미도 분명 있는 게임이에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모드를 너무 많이 쓰기 시작하면
충돌이나 업데이트 문제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근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소소하게 즐기기 좋았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올드키즈 게이머에게도 멀미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의 완성도가 꽤 높고 조작이나 전투에서 오는 손맛도 확실한 편이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할인율에 상관없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날플의 게임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